안녕하세요. 사연 365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가 딸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이야기, 그 조심스러운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화목한 가족, 그 안에서조차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들이 숨어 있기도 하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7세의 어머니입니다. 딸의 연애를 축복했던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낯선 의심으로 변해갔다고 해요.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그렇게 시작된 한 통의 의심, 그리고 결국 밝혀진 진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계산과 거짓.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29살 된 딸 지은이가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어요. 딸 지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중견기업에서 회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아이라서 부모로서 자랑스러웠죠. 저희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나마 남편이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딸도 회사 다니면서 저희 부부에게 소소한 용돈까지 주고 있어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은이는 3개월 전부터 민수라는 남자친구와 사귀고 있었어요. 엄마,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라며 수줍게 말하던 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소개를 받았을 때는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지은이보다 3살 많은 32살이고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외모도 깔끔하고 말씨도 정중해서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민수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명절 때는 떡이나 과일도 사왔어요. 저도 민수를 친아들처럼 대했고 남편도 마음에 든다며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거든요. 평소 지은이는 정말 효녀였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제가 하는 집안일을 도와주고 주말에는 같이 장도 보러 다녔죠. 민수와 사귀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애를 하면서 더 밝아진 것 같았고 민수도 저희 가족을 잘 따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은이 잘 지킬게요.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딸도 행복해 보였고 저희 부부도 좋은 사윗감을 얻은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은이가 예전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민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연애하는 사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일이 2달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도 검소하게 생활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셨어요. 친정에 있던 땅과 건물 그리고 은행 적금까지 합쳐서 약 3억 원 정도 되는 유산이었습니다. 형제는 저와 남동생 둘뿐이라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 받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큰 돈이 생기니까 가족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남편은 노후 자금이 생겼다며 안도했고 지은이도 엄마,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요 라며 좋아했습니다. 지은아, 이 돈으로 내 결혼 준비도 하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써야겠다. 그때만 해도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딸의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남편과 저의 노후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유산을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날은 지은이가 야근을 해서 집에 없었는데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서긴 했지만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앉자마자 정색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더군요.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은이랑 올 가을쯤 상견례를 하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에 순간 당황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언젠가 나오겠지 싶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혼자 찾아와서 상견례 날짜를 꺼내다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지은이하고도 이미 얘기된 건가요? 네, 아직 구체적으론 아니지만 마음은 서로 확실하니까요. 요즘 집값도 그렇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미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서요. 말은 다 그럴싸했어요. 결혼 준비는 당연히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민수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가 자꾸 걸렸어요. 그 아이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고 손끝은 자꾸 식탁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건지 조급한 건지 뭔가 마음이 불편해 보였죠. 더 이상하게 느껴진 건 그 아이가 이 이야기를 굳이 딸 없이 저에게 먼저 했다는 거예요. 딸의 의사보다 제 반응을 먼저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딸 몰래 무언가를 유도하려는 걸까요? 게다가 하필 유산 이야기가 가족 사이에 오가고 난 직후였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죠. 왜 지금이지? 이 타이밍이 정말 우연일까? 분명히 저 아이는 전에 딸과의 결혼 얘기를 조심스러워 했었어요. 지은이 일이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하던 민수가 갑자기 올가을 상견례라니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싸늘해졌어요. 혹시 얘가 그 돈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데 입 밖으로는 내지 못하고 그저 애써 웃으며 말했죠. 그래요. 지은이랑 먼저 충분히 상의해 보세요.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의 일이기도 하니까요. 민수는 제 대답에 조금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아이의 성급함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민수를 향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앞으로 다가올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던 거죠. 유산을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지은이는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는데 혼자 온 거였죠.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지은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받고 싶다는 거였어요. 지은이가 제게서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 우리 딸이 언제 그런 큰 돈을 빌렸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민수야, 뭔 소리야? 지은이가 언제 그런 돈을 빌렸다는 거야? 지은이가 2달 전에 주식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빌려준 거예요. 지은이가 부모님께는 말하지 말라고 해서 비밀로 했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딸이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고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렸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계속 미루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유산을 받으셨으니 대신 갚아주시면 좋겠어요. 민수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설령 지은이가 정말 돈을 빌렸다고 해도 왜 부모인 저한테 갚으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지은아, 민수한테 5천만 원을 빌렸다는 게 사실이야? 지은이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한참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도대체 5천만 원을 어디에 썼다는 거야?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일이 꼬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딸이 부모 몰래 그런 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니요. 그럼 정말 민수한테 그 돈을 갚아야 하는 거야? 내 민수 오빠가 나 대신 대출을 받아서 해줬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민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연인 사이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딸이 부모한테 말하지 않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서운했을 뿐이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정중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돈 얘기만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지은이가 계속 미룬다고 하는데 언제쯤 갚아주실 수 있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정중히 말했지만 점점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도 유산을 받으셨으니까 5천만 원쯤은 문제 없잖아요. 저도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빴어요. 제 유산이 왜 민수의 돈 받을 근거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지은이에게도 계속 물어봤어요. 지은아, 정말 5천만 원을 빌린 게 맞아? 증거 같은 건 있어? 엄마, 연인 사이인데 차용증까지 쓰겠어요? 민수 오빠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딸의 반응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돈 얘기를 하면 예민해하면서 짜증만 냈어요. 그리고 민수 편만 들고 제가 저를 의심한다며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서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은이의 친구 미영이가 집에 놀러 왔다가 무심코 한 말 때문이었어요. 지은아, 민수 오빠 요즘 어때? 새 차 뽑았다며? 응? 새 차? 지은이가 모르나? 민수 오빠가 지난달에 새 차 샀다고 자랑하던데.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5천만 원이 급하다던 민수가 새 차를 샀다고요? 그날 밤 지은이에게 물어봤어요. 지은아, 민수가 새 차 샀다는 게 사실이야? 엄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돈이 급하다며 우리한테 재촉하는 사람이 새 차를 사는 게 말이 돼? 그건 할부로 산 거예요. 딸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 다음 주 일요일 민수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지은이와 함께 왔는데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 생겼거든요. 민수야, 너가 새 차 샀다면서? 돈이 그렇게 급한 사람이 차를 사는 게 말이 돼? 순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내가 왜 모르겠어? 우리 딸 친구가 말해줬어. 그때 지은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민수 오빠를 의심하세요? 차는 할부로 산 거라고 했잖아요. 지은아, 내가 왜 그렇게 흥분해? 엄마가 잘못된 걸 물어보는 거야? 엄마는 민수 오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딸의 연애를 방해하는 나쁜 엄마가 된 거예요. 딸의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한테 한번 큰 소리 낸 적 없던 지은이가 이렇게 눈을 매섭게 뜨며 말대꾸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은아, 엄마가 언제 너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어? 단지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은 거야. 그때 민수가 갑자기 큰 소리를 쳤어요. 어머니, 저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지은이가 빌린 게 사실인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내가 언제 너를 사기꾼이라고 했어? 단지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럼 지은이 보고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해요. 연인 사이에 그런 걸 쓰는 게 정상이에요. 민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예전의 정중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민수의 태도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리고 지은이까지도 예전과 다르게 판단도 흐려지는 것 같고, 민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민수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나는 딸이 정말 돈을 빌렸다면 갚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마저 민수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서러웠어요. 5천만 원이면 우리 노후 자금의 3분의 1이에요. 무턱대고 달란다고 그냥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요. 그래도 딸이 빌린 돈인데 어쩔 수 없지 않아?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다음날 지은이에게 민수의 계좌를 물어봐서 급한 대로 3천만 원을 보내 빌린 돈 일부를 갚았습니다. 보내면서도 계속 찜찜한 마음이 걸리더군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지은이가 집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한 거예요.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민수 오빠가 헤어지자고 해요, 뭐? 갑자기 왜? 엄마가 자꾸 의심한다고,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민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딸과 사귀고 있었던 거였어요. 자기 뜻대로 돈이 나오질 않자 딸한테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지은아, 엄마가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민수한테 5천만 원을 빌렸어? 엄마, 사실은 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놨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민수 오빠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민수 오빠가 저한테 결혼하자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결혼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실한 주식 정보가 있다고 투자하면 최소 2배는 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나랑 같이 투자할 거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하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계산적인 남자가 처음부터 딸의 약점을 파악하고 접근한 거였어요. 민수 오빠가 내가 먼저 해봤는데 정말 확실해. 내가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 대출 받아서라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그래서 네가 3천만 원 대출을 받은 거야? 아니, 대출 못 받는다고 하니깐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대신 빌려올 테니 수익금 되면 바로 갚자고 했어요. 그럼 민수는 투자 안 한 거야? 아니, 오빠도 같이 투자했어. 나한테 깔아준 앱으로 수익금은 확인할 수 있거든. 근데 원금을 회수하려고 빼자고 하니깐 자꾸만 돈을 더 투자해야 뺄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오빠가 수익금 빼려고 입금하면 또 돈을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 돈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 악랄한 놈이 처음부터 딸을 속일 작정으로 접근한 거였어요. 지은아, 너는 회계 쪽도 공부한 애가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돈을 달란다고 주면 어쩌니? 제 목소리는 분노를 참지 못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도 막상 입금해야 원금 회수가 된다니깐.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 원금이라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미안해, 엄마.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처음부터 딸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지은이의 휴대폰을 보게 됐어요.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메시지가 와서 무심코 봤는데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지은아, 내 엄마가 돈 안 주면 우리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 나도 생활이 있거든. 그리고 다른 메시지들을 보니까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지은아, 내 엄마 유산 받은 거 확실하지? 5천만 원을 입금해야 투자금 회수를 할 수 있어. 빨리 받아내. 저번에 내가 대신 입금해 준 거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 나 새 차 할부금도 있고 급해. 이런 메시지들이 수십 개나 있었어요. 민수는 처음부터 지은이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할 작정이었어요. 다음 날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응, 바꿨어.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민수는 기대에 차서 저희 집으로 바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은이의 휴대폰을 보여주니까 얼굴이 하얘졌어요. 민수야, 이게 뭐야? 너는 처음부터 우리 딸을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딸한테 돈 빌리라고 부추겼던데 그게 오해야? 아니, 무슨 투자가 원금 회수를 못하게 하는 게 어딨어? 저는 정말 확실한 정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 네 말처럼 확실한 정보라고 치자. 근데 투자원금을 자꾸만 더 넣어야 한다고 하는 거니? 그렇게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어딨어? 민수가 대답을 못하고 있자 제 화가 폭발했어요. 너 같은 놈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사기꾼. 우리 딸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사기꾼.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은이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속여서 빚더미에 앉히는 게 사랑이야? 너 같은 놈이 감히 사랑을 말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너는 처음부터 우리 딸이 순하고 착한 걸 알고 접근한 거야. 3개월 동안 딸을 속이면서 투자 사기칠 계획을 세운 거지? 그때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딸의 얼굴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민수 오빠, 정말 처음부터 저를 이용한 거예요? 지은아,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해요? 그럼 왜 헤어지자고 했어요? 돈 못 받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민수가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네가 우리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너는 처음부터 돈만 노리고 우리 딸에게 접근한 거야. 그때 갑자기 민수가 태도를 바꿨어요. 좋아요.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죠. 지은이한테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민수의 뻔뻔한 표정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책임? 내가 잘못된 정보를 줘서 우리 딸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게 만든 거 아니야? 저는 단지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투자는 지은이가 스스로 결정한 거고 거짓 정보로 사람을 속여서 투자하게 만든 건 사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너만 믿으란 말만 했다고 했잖아.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나도 이렇게 된 이상 지금 당장 너랑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어. 그 말을 들은 민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평소 친절했던 그 얼굴 표정으로 바꾸더군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투자한 그 원금 회수해 오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지은이한테 사기친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네요. 근데 그게 바로는 안 되고 시간이 걸려요. 저한테 일주일 시간을 좀 주세요. 저는 바로 꼬리를 내리는 민수가 의심이 되었지만 그래도 믿을 수밖에 없어 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네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나도 고마워. 그리고 너를 의심해서 미안하다. 우리 지은이가 투자한 원금 회수 받고 나면 네가 말한 결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알았지? 저도 괜히 화를 돋구어 일을 망치면 안 되기에 민수의 비위를 맞춰주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민수의 눈치를 봤어요. 아무것도 짐작할 수 없는 얼굴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돈을 받아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투자 앱을 보게 됐습니다. 앱에 들어가서 확인했는데 화면이 뭔가 이상했어요. 정식 투자 플랫폼이라고 하기엔 사이트 주소도 이상했고 회사 정보도 검색이 되질 않더군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이건 가짜야. 저는 바로 지은이를 불러 다그쳤습니다. 지은아, 이거 민수가 깔라고 보낸 앱 맞지? 너 이거 어디 회사인지 알고 투자한 거야? 지은이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엄마 민수 오빠가 다 알아봤다고 해서 그냥. 그제야 딸의 휴대폰, 문자, 메일을 전부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믿기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민수가 만든 가짜 앱은 투자금을 계좌로 송금하게 만들고 사기 앱 화면에만 수익이 오르는 것처럼 조작해 놓았더군요. 게다가 더 끔찍한 건 경찰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민수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도 거짓이었어요. 저는 분노를 넘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상담을 받자마자 형사분도 바로 말하더군요. 이건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 일당과 공모해서 앱도 만든 거고 돈을 운용회사에 입금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입금이 되는 게 아니라 사기 일당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는 거죠. 아마 대출금이 들어간 통장도 대포 통장이라 추적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민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잠적해 버렸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주소지도 엉뚱한 곳. 회사도 이미 몇 달 전에 그만뒀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딸은 망연자실했고 저는 더 이상 민수를 찾아낼 수도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분통하고 억울했습니다. 무엇보다 순수했던 아이의 믿음을 그렇게 짓밟았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쯤에서 딸을 끊어낸 게 다행이었다고. 만약 결혼까지 갔더라면 혹은 우리가 민수를 끝까지 믿었더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절망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 아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크지만 다행히도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시기에 걸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 그동안은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조금씩 실감하게 되더군요. 딸 지은이는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큰 충격과 배신감에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출근도 못 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 아이의 어깨는 너무 작고 마음은 너무 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스스로 일어서고 자신을 다잡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떤 순간보다도 이 아이가 참 단단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는 누가 저한테 돈 얘기하거나 투자 얘기 꺼내면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말할게요. 딸의 이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 앞에선 누구나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그 약함을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 딸은 이번 경험으로 그걸 너무나 뼈저리게 배운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엄마로서 무언가를 많이 해준 건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묵묵히 들어주고 누군가가 딸의 손을 놓을 때 제가 다시 그 손을 꼭 잡아준 것 뿐이에요. 민수라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을까? 왜 누군가의 진심을 이용해서 얻는 것에 아무 죄책감도 없었을까? 하지만 그런 사람도 세상엔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말들이 항상 진심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돈 문제만큼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 우리 딸처럼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부탁 하나에도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걸까? 하고 한 번쯤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내가 괜히 딸의 연애에 끼어든 건 아닐까? 그런 죄책감도 한때는 들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엄마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고요. 그 누구보다도 딸을 오래 지켜봐 왔고 그 누구보다도 딸이 울고 웃는 이유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엄마니까요. 딸의 슬픔이 시작되려 할 때 엄마는 그 그림자를 가장 먼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그 무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기에 딸을 더 큰 구렁텅이에서 꺼낼 수 있었던 거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민수 편을 드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나중엔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 딸 인생 망가질 뻔했어. 고맙고 미안해. 그래요. 가족이란 그런 거예요. 누군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누군가 방관할 수도 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고 부모고 엄마라는 이름 아닐까요? 이제 저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우리 딸이 한 번의 아픔을 딛고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길, 그리고 이번 일이 그저 상처가 아닌 배움으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이상하게 달라졌다고 느껴지면 그 작은 이상함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 직감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낼 수도 있으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세상. 그 앞에서 한 엄마는 끝까지 딸의 편에 섰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바로 사람이고 믿음이라는 걸 우린 이 사연을 통해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때론 그 작은 의심이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는 시작이 되기도 하죠. 오늘 사연 365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